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용존 산소량이 높은 물의 특성은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의 양이 높다는 것은 깨끗한 물이라는 의미거든요. 깨끗한 물의 특성은 물어본 거예요. 1.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다. 2.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다. 3. 온도가 낮고 깨끗하다. 4. 바닷물같이 염분이 높다. 5.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다. 정답은요? 3번 온도가 낮고 깨끗하다. 이게 바로 깨끗한 물이에요. 온도가 낮으면 깨끗한 물이에요. 온도가 높고 부유물질이 많다? 더러운 물이에요. 바닷물같이 염분기가 많다? 더러운 물이에요. 물에 플랑크톤이 많다? 더러운 물이거든요. 수질 오염의 지표, 용존 산소량은 디졸브드 옥시즌, 수중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의 양을 우리가 용존 산소량이라고 합니다. 용존 산소량이 많은 물이 깨끗한 물이에요. 물속에 산소가 많으니까요. 이게 낮으면 더러운 물이거든요. 용존 산소와 반비례인 게 있습니다. 뭐예요? 용존 산소가 DO인데요. BOD, COD는 반비례예요. 반비례라는 말은 DO가 높으면요. BOD, COD는 낮은 거예요. DO가 낮으면요. BOD, COD는 높은 거예요. 그렇게 반비례입니다. 아시겠죠? 용존 산소가 높다는 것은 BOD, COD가 낮다고 했죠?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어떤 유기물을 미생물에 의해서 호기성 상태에서 분해산화시키는 데 요구되는 산소량, 이런 거 몰라도 이거는 더러운 물이다. BOD, COD가 많으면 더러운 물이다. DO가 많으면 깨끗한 물이다. 이렇게 심플하게 알고 가세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거 말 다 못 외워도 BOD, COD는 더러운 물이야. 얘네가 많으면 더러운 물이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말이 바뀌어도 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DO가 높으면요. BOD, COD가 낮아지죠? BOD, COD가 높으면 더러운 물이죠. 그러면 DO는 낮아지죠. 깨끗한 게 낮아지죠.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BOD가 높으면요. 얘네가 높으니까 DO, 용존 산소량은 낮아집니다. 아시겠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다? 이거는 물이 더럽다 이 말이죠? 그럼 용존 산소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다? 더러운 물이죠? 그러면 용존 산소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용존 산소량이 높다는 것은 BOD, COD가 낮다는 거기 때문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다 낮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 깨끗한 물의 표현이라는 게 용존 산소량이 높다 또는 찬물이다. 바닷물같이 염분이 높은 물은 더러운 물이다. 미지근한 물이다. 더러운 물이다. 플랑크톤이 많다. 더러운 물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은 1. 모든 서비스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2. 선택이 가능하며 임의 가입할 수 있다. 3.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 가능하다. 4.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정답은요? 4번이죠? 보험자는요? 공단이에요. 공단. 가입자는요? 우리잖아요. 국민입니다. 여러분, 급여가 여기서 월급이에요? 아니죠. 혜택이나 서비스를 급여라고 합니다. 2번, 선택이 가능하며 이미 가입할 수 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강제 가입이에요. 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로 무조건 돈 뛰어가잖아요. 강제 가입 방식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본인 부담금 외래 30%, 2번 20% 정도 받죠? 그리고 나머지를 공단에서 지불해주고 있는 제3자 지불 제도예요. 5번, 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가입자는 국민이다. 건강보험제도 너무 중요하니까 또 짚어드릴게요. 강제적인 가입 방식이다.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돈 조금 내는 사람 있고 많이 내는 사람 있다. 이 얘기고요. 혜택은 균등하다. 그 대신에 보험 서비스는요. 15,000원 낸 사람이나 몇백만 원 낸 사람이나 병원 가면은 돈이 똑같다 이거예요. 사회 공동의 연대 책임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효과. 많이 낸 사람이 조금 낸 사람까지 커버해서 소득을 재분배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제3자 지불 제도이다. 우리가 100%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뭐 한 4, 5천 원 내면은 원래 금액은 2만 원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이외의 다른 부분은 제3자 지불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돈을 냅니다. 왜 여기서 낼까요? 우리 강제적으로 건강보험료 내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병원 많이 가고 그 쓰는 사람에게 더 내어주는 게 바로 보험자, 보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료 부과 수준에 관계없이 균등한 보험급여를 받는다. 보험료 부과 수준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조금 낸 사람이나 많이 낸 사람이나 상관없이 균등한 보험급여를 받는다. 균등한 서비스를 받는다 이 얘기예요.
다음 평가 유형은 심폐소생술을 교육 후 평가 기준 점수 90점 이상 학생에게 수료증을 모두 발급하였다. 90점 넘으면 수료증 다 준대요. 1. 구조평가, 2. 진단평가, 3. 절대평가, 4. 상대평가, 5. 간이평가. 정답은요? 3번 절대평가죠? 90점 넘으면 절대적으로 다 주는 거예요. 100명이 90점 다 넘었어? 100명 다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평가예요. 평가 기준에 따른 형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있습니다. 절대평가는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역시 꽈락만 없다면 60점 넘으면 다 합격시켜주죠. 이거 절대평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상대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다 경쟁자예요. 지금 간호조무사 한 클래스에 한 40명, 45명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잘하면 내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경쟁 치열하겠죠? 개인의 성적을 타인과 비교해요. 그래서 단체 내에서 상대적인 위치로 평가한다? 고등학교 내신이죠? 제가 공부 잘하면 내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대평가입니다. 여러분,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지금 오지선다이고 절대평가일 때 합격하셔야죠. 환자에게 인슐린 주사 방법을 교육 후 환자 스스로 정확하게 인슐린 주사를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방법은 보기 보지 않아도 나와야 돼요. 교육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고 쳐다보는 거? 1. 관찰법, 2. 신뢰도법, 3. 질문지법, 4. 지능검사, 5. 구두질문법. 정답 뭐예요? 1번 관찰법이죠. 우리가 시범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들이 있습니다. 인슐린 자가주사 알려주는 거, 신생아 목욕하는 거, 신생아 수유하는 법은 시범을 보여줘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하고서는 평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지 관찰하는 게 바로 관찰법이에요. 평가 방법, 교육활동에 따른 평가, 교육 전, 교육 중, 교육 후. 너무 중요하죠? 전, 중, 후. 전진, 중형차 탄다 기억하시죠? 교육 전에 하는 평가, 전진, 진단평가고요. 교육 중간에 하는 평가, 중형차, 형성평가죠. 교육 다 끝난 후에 하는 평가, 총괄평가예요. 이것도 국가고시 맨날 나오죠? 신뢰도, 타당도, 객관도, 신뢰도가 국가고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같은 문제를 2번 반복 시행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온다. 얼마나 정확하고 오차가 없는지 평가할 수 있는 게 신뢰도이다. 반복해도 결과가 똑같다면 신뢰할 만하다? 신뢰도 이 정도만 그냥 가볍게 알고 넘어갈게요. 공장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된 산화물이 대기 중에 산화되어 있다가 지상으로 강하해서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산림을 황폐화시키며 철제 구조물을 부식시키는 이런 대기 오염 현상이 뭐냐? 여기서 포인트는요. 산림을 황폐화시킨다, 철제 구조물을 부식시킨다 이거예요. 1. 열섬 현상, 2. 기온 역전, 3. 산성비, 4. 황사 현상, 5. 지구 온난화. 정답은요? 3번 산성비가 되겠습니다. 철제 구조물을 부식시킨다, 농작물을 망가뜨린다, 이거 뭐예요? 산성비 때문이에요. 산성비의 원인 물질은 뭐예요? 아황산가스, 이산화황이죠?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주요 원인 물질 SO2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산성비는 산림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금속을 부식시킨다.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다음 보건의료시설은 목적이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든 거래요. 아, 취약지역이야? 뭐 시골 막 이 깡촌인가? 법적인 근거는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다. 농특법 아니겠습니까? 농특법 하면 여러분 딱 뭐 나와야 돼요? 이거 사실 보기 볼 것도 없어요. 설치 운영권자가 시장 군수이다. 서비스의 내용은 진찰, 검사, 예방접종, 건강 증진 이런 것들이다. 이게 뭐냐? 1. 의원, 2. 보건소, 3. 조산원, 4. 보건진료소, 5. 보건치소. 농특법? 정답은 보건진료소. 농어촌 어쩌고저쩌고 특별법. 농어촌에도 인간의 기본권은 건강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간호사라도 보내라. 농특법? 보건진료소예요. 아시죠? 간호사, 조산사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가가지고서는 최소한의 그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1. 인력의 근로조건 기준을 감독한다. 인력 나왔고요. 2. 조직의 인사를 지도 감독한다. 인사. 3. 보건에 관한 기술을 지도 감독한다. 4. 조직의 예산에 관한 사무를 지도 감독한다. 5. 시도와 시군구를 연결하는 중간 조직 역할을 한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문제가 이런 겁니다. 정답은요? 기술을 지도 감독한다. 1번은 왜 틀렸어요? 인력, 사람 관리하는 거 누구예요? 행정안전부죠. 2번 조직의 인사.
인사권 행정안전부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4번 조직의 예산에 관한 사무를 지도 감독한다. 예산 돈이죠. 이거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어요. 중앙보건조직과 지방보건조직이 있습니다. 중앙보건조직에는요, 보건복지부 하나예요. 중앙보건조직은 보건복지부 하나입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의료나 보건정책을 펼치고 복지를 개발하고 총괄하는 게 중앙보건조직이다. 얘가 하는 일은 기술 행정도 하고 보건의료 사업 기능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국민의 건강과 보건, 복지, 사회보장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한다. 사무를 관장한다. 방역한다. 위생한다. 보건소 업무 중 보건에 대한 교육을 지도 감독한다. 뭐 이런저런 많은 업무들을 하는데 여기서 행정안전부랑 비교할 거는요. 행정안전부는 중앙보건조직은 아니고 중앙행정기관이래요. 그래서 행정지도 감독도 하지만은 인력과 예산, 사람과 돈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에 지방보건조직은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다. 이거 중요했죠? 산업 피로에 관한 설명은 일하면서 피로했을 때 1. 작업시간은 피로 발생과 관련 없다. 2. 육체적 노동 부하와 관련 없다. 3. 재해 발생 건수와 반비례한다. 4. 비가역적인 생체 변화를 의미한다. 5. 휴식과 영양 섭취로 예방이 중요하다. 정답은요? 피로는요, 예방이 중요해요. 왜? 예방을 안 하면은 손가락 잘리거나 다리 잘려요. 산업 피로는요, 노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로감이죠. 정신적, 육체적, 신체적인 피로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적절하게 휴식해야죠. 먹을 거 먹어줘야죠. 영양 섭취해야겠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상도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이미 사고 나고 나면은 이전처럼 돌아가기 어렵거든요. 산업 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 피로가 많이 쌓였어. 그 결과는요?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우리 너무 졸리면은 뭐 못하잖아요. 잠깐 낮잠이라도 자고 일어나야 정신이 맑아지죠. 재해 발생 건수가 증가합니다. 피로하면은요, 능률이 안 올라요. 생산성이 저하되고 재해 발생 건수가 증가한다. 대기층에 있으며 자외선을 일정하게 막아주는 층은 1. 성층권, 2. 오존층, 3. 외기권, 4. 열권, 5. 대류권. 정답은요? 2번 오존층입니다. 자외선을 막아주는 층이 오존층이에요. 오존층은 결국 좋은 거죠. 이 층이 파괴되면은 안 된다 이거죠.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해서 인간과 동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오존층의 파괴 요인 2가지, 자프, 자동차 배기가스, 프레온가스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갈게요. 오존층이 파괴되면은요, 지구의 기온이 상승한다. 지구 온난화가 온다. 도시 하수처리법의 순서로 옳은 것은, 여러분 이런 거 좀 문제 어렵지 않나요? 정답 일단 먼저 볼게요. 4번입니다. 스크린은요, 이렇게 망 같은 거예요. 큰 건더기를 걸을 수 있겠죠? 침사지는요, 한마디로 연못입니다. 연못. 돌이나 모래, 이렇게 둥둥 뜨는 플라스틱 병 등을 걸러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연못이에요. 침사지 사진이에요. 여기서 뭐 돌, 모래,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1차적으로 걸러낸다. 그 침전지는 조금 더 더러운 것들을 가라앉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고요. 활성온이법은요, 이 더러운 물에다가 산소를 많이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미생물이 번식을 하면서 더러운 것들이 밑으로 굉장히 많이 가라앉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온이라고 합니다. 흡착력이 강해가지고 그 더러운 오탁된 물질을 침전시킨다. 그게 바로 활성온이법이에요. 이렇게 된 다음에 염소 소독하죠? 그리고 깨끗해지면 급수를 합니다. 물의 소독에서는 도시하수 처리법만 기억하세요. 물은요, 스스로 자정하는 순서도 있고요. 인공적인 정화법도 있고요. 도시하수 처리법도 있어요. 스크린, 건더기를 큰 걸 걸러준다. 침사지, 연못인데 돌, 모래, 플라스틱 병 등을 걸러준다. 침전지, 더 가라앉혀서 물을 또 깨끗하게 한다. 활성온이법, 산소를 때려 부어가지고 침전물을 더 가라앉힌다. 또 생물학적인 처리를 한다. 활성온이법. 또 염소 소독, 염소를 넣는다. 이 순서입니다. 사전여독, 여기 빨간 걸 보세요. 사전여독, 침사지, 침전지, 여가지, 소독, 이 순서를 외우시고요. 침전지 다음에 활성온이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사이사이 사전여독 해놓고 여가지 앞에 활성온이법이 올 수도 있다. 또 소독에 염소 소독이 될 수도 있다. 소독 다음에 급수가 올 수도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사전여독 이렇게 암기하시고 이렇게 보기를 보면서 찍어주세요. 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